제33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지난 10일 개회했습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 사천시 박인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었던 자리에 이태춘 의원이 당선돼 남은 민선 6기 임기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정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경상남도 2회 의원 이태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윤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4.13 보궐선거 양산 3선거구에서 선출된 이태춘입니다. 제가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춘 의원의 선서와 인사말이 끝나고 바로 이어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시작됐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는 총 6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쪽빛바다 가오파의 고향 마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마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마산 앞바다의 무분별한 매력과 개발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래전 자유무역지역은 지역 발전하는 명분에 있었지만 더 이상 기존 도시 발전을 제한하는 아파트 건립 목적의 매립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바로 마산 해양 신도시 개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태리의 베네치아나 두바이 팜 아일랜드로 못 미치더라도 그 흉내라도 내기를 바랐는데 일부를 위해 전부가 희생당하는 꼴입니다. 이미 우리는 심화산 일대와 마산부두 일대 등의 온갖 가문 이슬로 결국 아파트 단지로 전락함을 보아왔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매립지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고 18명의 희생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후속 대책인 방제둑이 바다 조망권을 막는 계획도시로 변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포신항 준설도 처리 목적으로 잘못 잉태된 마산 해양 신도시는 또 하나의 초대형 매립 사업이 본질을 외면하고 아파트 숲으로 바뀔 모양새입니다. 해양 신도시는 2003년 말부터 추진되어 당초 32만 평에서 19만 평으로 축소되었고 공공시설, 연구개발 복합 의무, 비즈니스 단지 도입 등 공공목적의 개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 16.7%, 준주거지역이 38.9%, 자유녹지지역이 43.4%, 준공업지역이 1%짜리져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수년간의 시민들과 논의 끝에 도출된 시민 합의자 최후의 보류입니다. 하지만 최근 차은시가 이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마산 해양 신도시는 문화, 관광, 비즈니스가 융합된 세계적인 명품 인공섬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속과 겉이 다른 모양새입니다. 난개발 방지라는 모순된 논리로 공모 방식을 일괄 개발 방식으로 바꾼 결과 아파트 전문 건설업체 주 부영이 단독 응모했고 시민 우려대로 6천여 세대의 아파트와 상가를 짓는 제안을 내용을 해왔습니다. 이에 차원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축소와 공원 확대,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 및 기부 체납 등 5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 역제안했고 부영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 4월 1일 차원시가 부영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결국 창원시의 역자는 건설업체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미술관 하나, 2,500세대 아파트와 1,500세대 오피스텔 등을 맞바꾼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닌다는 여론입니다. 해양신도시 조성 비용 3,400억 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차라리 미술관 하나 얻는 액수만큼 아파트 및 상가를 줄이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경제 논리와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시민이 바라는 마산의 랜드마크는 창원시가 주창하는 아파트 손에 묻힐 그들만의 미술관과 공원이 아닌 푸른 쪽비 바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상대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선의 선택이라도 해야 합니다. 시가 국도비 확보 등으로 공영개발 방식을 취하며 채무부담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아파트 숲을 짓는 대신 얻는 미술관보다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수십 배의 가치를 지닐 것이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350만 도민 여러분,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간과한다면 가업바의 고향 마산 앞바다가 길이 돌이킬 수 없는 또 하나의 역사적 오류가 될 것임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작금의 방심과 무관심이 두고 후손에게 욕먹는 일이 되지 않도록 도민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특히 마산해양 신도시가 도민과 시민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 방안 마련과 참여 등 경남도의 파격적인 정책 참여와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관광지 거제 출신 김창규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조선산업의 위기에 대하여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구조조정이라는 서슬푸른 칼을 꺼내 들고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을 통하여 대서특별하면서 국민은 물론 근로자들과 가족들을 미래 생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에는 현대, 거제에는 대우와 삼성으로 과거에는 초대형 조선 3사가 모두 경남에 있었고 특히 거제에는 초대형 조선소 2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조선산업지원 종합대책을 통하여 그동안 경남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거제 지역 조선산업이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극복될 수 있도록 기마련한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실을 면밀하게 진단하여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장기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조선산업에 있어서 중국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앞세워 급부상하고 있고 일본은 오랫동안 몸집을 줄이고 체력을 비축한 탓에 재부상하고 있는 와중에 유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악화 징후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부처 및 채권단과 정치권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국내 조선산업은 날로 최악의 상태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몇 년 전부터 계약 물량의 지소는 물론 완성품에 대한 인도 포기와 지체 인도 등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남으로써 결국에는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재무구조는 날로 악화되어 중소조선사로부터 도산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조선산업이 뿌리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언론 자료에 의하면 특히 대우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 2019년까지 인력 2,300여 명을 추가로 감축하여 전체 인력을 10,000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며 조선 외의 비핵심 자산에 대하여도 조속한 매각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해양 프린터 부실과 수주 절벽으로
절벽으로 몇 년 전부터 명예퇴직 등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으며 전체 인력 27,409명의 약 10%가 넘는 3,000명 정도를 줄이기로 하는 가운데 직원들의 각종 급여 및 복지 체계에 대한 축소 운영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은 희망퇴직 등을 통하여 대우와 현대 수준의 인력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박 대통령께서 한 개 기업의 구조조정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수술이 무섭다고 안 하고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한 바와 같이 이제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도 좋고 다른 대안도 좋습니다. 문제는 지난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책 마련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나라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5대 축인 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조선이라고 볼 때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은 산업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조선 산업이 붕괴되고 있고 다른 제조업의 경기도 여의치 않는 현 시점에서 단순한 구조조정은 그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조선 산업이 밀집해 있는 경남, 부산, 울산의 동남 경쟁권에 미치는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조선산업 구조조정 배경이 단순히 부실한 조선업체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계조선 해양프렌트 시장 수급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하는 것인지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발표한 계획은 그 방향성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실 조선사의 정리와 조선 빅3의 자구 계획을 요약하고 정부 발표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기본적인 물음에 답을 못하고 있을 뿐더러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취업 사태를 단순한 금전적 지원과 취업 계획이라는 단시한적인 대책만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물론 산업 재편에 따른 실업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실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조조정 계획은 보다 신중하고 구체적이게 함에도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시키기에는 연구되고 이에 경남도에서는 정부와 관계부처 및 국회에다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희생을 위하여 어떤 바람직한 대책을 거래할 것인가, 조선사에 대해서 사실성이란 자구 노력을 요청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거제지역 조선산업의 위기가 단순 기업의 위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부동산과 상권의 경기가 추락하면서 서민 경제까지 휘청거리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정부 및 관계부처와 채권단은 물론 국회가 초당적인 기능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해내고 서민 경제를 되살리는 구세주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거제지역 조선사도 살고 근로자와 서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과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제부에서 이갑재 의원은 애초 개천에서 용은 나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준비했다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지지하는 내용이었고 유순철 의원 역시 학교 성면 건축물 철거와 관련해서도 박 교육감이 애초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교육관계에서는 과거 경남환경연합 공동대표까지 역임할 만큼 성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취임 초기 모든 학교에 성면 지도를 만들며 성면 텍스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육 수요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도민들께 약속했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교육감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2년이 지난 오늘 많은 도민들이 교육감께 조금씩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청의 전학 지침으로 학생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며 그 원인을 박종훈 교육감 탓으로 돌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준 의원입니다. 저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남의 일 같지 않아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고 불과 2주 뒤에 모 여고에서 또다시 1학년 학생이 자살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2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교육청에서는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대응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 언론을 막는 일에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학기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전학을 원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새학기 도내 고등학생들이 전학을 신청한 건수만 약 100여 건에 이르지만 교육청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전학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문제는 교육청 학교의 입장이 아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접근해야만 합니다. 교육감님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감 해외 출장 중에 2명의 학생이 자살하고 5월 한 달 동안 총 3명의 우리 아이들이 자살하는 비상사태에 교육감님은 진산학생교육원에 임시 직무실을 마련하고 위기의 청소년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대책 방안을 고민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육감님이 직접 아이들 입장에서 학교 부적응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교육감님의 이런 철학들이 교육청의 소속 직원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였고 올해도 3월 한 달에 2명의 아이가 자살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였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침이 우선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입니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지침, 제도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지침과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고민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들이 없이 무조건 지침에 문제가 된다. 이게 교육의 철학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물어보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주는 경남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지침과 관행에 얽매여 고통받는 학생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의 전학 업무, 시행 지침,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교육감님이 직접 챙겨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발언 내용을 보면 6명 중 3명의 발언의 아살은 언제나 그랬듯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을 향했습니다. 이번 제33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는 5월 24일까지 열리게 되며 이번 회기에는 7조 8천억 원의 추경 예산 심사 등을 비롯해 19개의 각종 조례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